네, 이번 주는 매우 뜻깊은 주였습니다. 1961년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5월 18일이라고 해서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행사에 가는 저쪽 북계가 박수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한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승해야 할 정치는 1961년 5월 16일 부국강병 박정희 대통령님의 5.16 군사혁명 정신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각오로 국민 의례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 개양되어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경례. 이어서 대한민국의 국가, 애국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이 애국가는 4절까지 완창하는 것이 올바른 국민의 자세입니다. 이 시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 4절까지 완창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부르자. 부르자!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자. 부르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네, 이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희생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더욱 특별히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죽음, 현충원 28 묘역에 계신 1980년 5월 광주에서 순국한 군경 장병님들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고 정관철 육군 상공수 여단 중사, 고 권성한 육군 구전차 여단 1병, 고 이간영 육군 7공수 여단 상병, 고 김경용 육군 7공수 여단 병장, 고 최연한 육군 7공수 여단 중위, 고 변상진 육군 11공수 여단 소령, 고 이상수 육군 11공수 여단 병장, 고 김용석 육군 11공수 여단 중사, 고 권용은 육군 11공수 여단 상병, 고 김지호 육군 11공수 여단 상병, 고 권석원 육군 11공수 여단 병장, 고 김인태 육군 11공수 여단 상병, 고 박억순 육군 11공수 여단 상사, 고 이영건 육군 11공수 여단 중사, 고 최강구 육군 11공수 여단 중사, 고 차정환 육군 11공수 여단 소령, 고 손광식 육군 전투교육사 1병, 고 이병택 육군 전투교육사 중사, 고 이정규 육군 24단 병장, 고 병광열 육군 24단 병장, 고 최필양 육군 31사단 1병, 고 강용래 육군 31사단 병장, 고 김명철 육군 31사단 상병, 고 이세흥 한평경찰서 경장, 고 정충길 한평경찰서 경사, 고 박기웅 한평경찰서 경장, 고 강정웅 한평경찰서 경장. 이분들 덕분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켜졌습니다. 이렇게 호명하지 않았지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용사님들, 애국 열사님들을 우리는 가슴 깊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우리 또한 반자유 세력에 맞서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동 묵념. 바로 이어서 오늘 특별히 정의군이 5.16 군사혁명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16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 5.16 군사혁명 63주년이었습니다. 1961년에 5.16 군사혁명 혁명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의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해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정신은 바로 이러한 정신이죠. 네, 제가 이제 K-파티 현장에서 6학년 1학기 사회에 들어가면은 이제 첫 단원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면서 5.18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는데, 네. 그 5.18을 가리키면서, 네, 우리 5.18을 가리키면서 전제로 뭐부터 가르치냐? 박정희 대통령님은 독재자라는 걸 먼저 인식을 시킨 후, 네, 5.16 군사 정변을 각인시킵니다. 그게 왜 일어났는지는 안 가르쳐줘요. 아주 단세포적인 우리 아이들을 아메바 취급을 합니다. 입체적인 역사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6학년에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게 이승만 대통령님 독재자, 독재 정권, 그 단어를 세뇌시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그 밑밥을 깝니다. 5.16 군사정변, 독재하기 위해서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그리고 계속 대통령 하려고 헌법 바꿨다. 이제 계속 그렇게 가르치다가 이제 살해를 당하고 5.18이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각인시켜버립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교과서 수준이 온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죠. 모든 그 정치인들도. 저는 오늘 광주 내려간 자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메바, 네, 단세포, 아메바 수준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왜 헌법 전문에 수록이 되면 안 되는지 가장 기초적인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수준은 초등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고문이신 분께서 헌법이 전문에 수록이 되면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시키는 거라는 그런 이제 토론회가 있었고, 거기에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공감이 가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사는 해당 인물들이 아직 살아있고, 맞죠? 현대사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 인물들이. 어찌 보면 그로 인해서 현재 진행형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아직은 사태와 기록에 불과한 겁니다. 작금의 이러한 대표적인 현대사인 현재 진행형인을 헌법 전문에 게재한다는 참으로 무지의 소치. 오늘 내려간 인간들이 무지의 소치라는 겁니다.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작태가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어제의 하나의 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전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듯이 어제의 주한 한 사건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가로서의 토대인 헌법 전문이 오염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개회사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주적 누굽니까? 저 북한, 북계, 북조선, 북한과의 관련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 시점에서 헌법 전문에 게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더 나아가 우리 헌법에 북한의 방점을 찍는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가오를 저지르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이 오랜 시간 막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는데요. 정치가 역사의 주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치가 역사의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무대 위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허망한 세월, 광대 노름을 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헌법 전문에 수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자들이 떠들고 있는 거 저희가 막고 있습니까? 저희가 막진 않잖아요. 근데 저들은 우리의 입을 막았죠. 역사 왜곡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 제1이 돼야 돼요. 우리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지금 우파 채널에서 말하면은 채널 폭파되잖아요. 제대로 말하면. 지금도 제가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아니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주적인 저 북한이 기념합니다. 이 정신에 박수를 치고 있어요. 정신이 정말 제대로 된 정신이라면 저 북계가 찬양하겠습니까? 네? 그럼 벌써 그 정신으로 붕괴됐어야죠. 저 체제가. 맞아요. 네? 체제가 붕괴됐어야죠. 그럼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고 수상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잘못됐고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외쳤는데 네, 오늘 조금 욕 좀 할게요. 선배님들. 저 또라이 정치인들이 더불어공산당과 인민의힘이 벌써 합의가 됐어요. 네, 맞아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고 자기들은 지금 이미 합의가 다 됐고요. 여론조사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상한 게 아니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봤길래 70%가 넘습니까? 헌법 전문 수록을 70% 이상이 지금 찬성했대요, 국민. 내가 기가 막혀서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70% 이상이 헌법 수록 찬성했대요. 아 누구한테 물어본 거 도대체? 그래서 제가 지금 정결성 도로 변경 그대로 납두자가 76.3%였거든요. 광주에서. 정일성 도로명 유지하자가 76.3%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나 봐요. 네? 정일성 도로명 반대, 도로명을 변경해야 된다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나 봐요. 맞아. 그러니까 네? 물어볼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평범한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기본적인 6.25 호국보훈 정신도 없는 사람들한테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거 찬성하십니까? 이거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되죠. 이거 지금 밑밥 깔고 있습니다. 헌법 수록하려고. 잘못됐죠? 네. 우리 선배님들 정말 기가 찬 표정을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광주에 내려간 인간들이 이거 하려고 내려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시더라도 이러한 마음으로 내려가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진짜 애국심으로 하나가 되려고 진짜 통합을 위해서 내려가셨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것까지 반대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진심이 뭐냔 말입니다.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진심이 뭡니까? 무조건적인 종북 매국, 친중 매국,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 헌법을 수록하려고 합니다. 조국이 이제 7공화국이라는 말을 꺼냈다죠. 헌법 개헌하려고. 어디서 그 주둥이에서 7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네?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공산사회주의 추종자 조국, 주둥이에서 7공화국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국민이시라면 정신 헌법 수록 결사 반대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헌법 정신, 헌법 수록 결사 반대한다! 정신, 헌법 수록 결사 반대한다!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는 헌법 정신 수록 결사 반대한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들불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은 오히려 더 왜곡된 이러한 정치적 행보 결사 반대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정통 자유우파 선배님들께서 정말 필사적으로 이 헌법 수록을 지속적으로 막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 필사적인 노력에 함께 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정일성 흉상을 철거한 것처럼, 잘못된 것은 30년이 넘게 정일성 사업을 했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1988년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잘못한 정일성 선양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 4월 30날 정일성 흉상이 철거된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한번 모여지면 이게 떼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 불필요한 힘을 낭비하냐 이겁니다. 헌법 수록되고 나서 이거 다시 빼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 전에 똘똘 뭉쳐서 이거 필사적으로 결사 반대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짜 100년 대계, 만년 대계를, 대한민국의 만년 대계를 위해서도 이 헌법 수록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목소리를 지금까지 잘 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일성의 잘못된 선양, 뿌리를 뽑고 있는데, 지금 능주초등학교에 흉상이 철거되면서 잡발들이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네, 잡발 기자들이 능주초등학교의 정일성 흉상이 철거가 되니까 아주 부들부들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의 이제 또 뉴스 기사를 냈어요. 궁금하시죠? 잡발들이 어떻게, 우리 선배님들은 속 시원하시죠? 네, 그런 기사 들으면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이자들은 오히려 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잡발들의 대표 그 언론 신문이 뭡니까? 경향신문. 네, 경향신문에 한번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자, 이 잡발들이 어떻게 부들부들 했느냐? 능주초등학교 학생을 인터뷰를 했네요. 이 기자가.
그랬더니 그 초등학생을 이제 만난 거예요. 5월 9일날 이 기자가 만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자는 계속 정일성 선생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정일성 선생 흉상이 있던 자리를 가리키며 이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사를 썼는데 뭐라고 말했냐? 훌륭한 우리 학교 선배라던데 왜 없앤 거예요? 라고 기자한테 물어봤대요. 능주초등학교 학생들이 정일성을 훌륭한 우리 학교 선배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흉상은 철거됐는데 왜 철거됐는지는 선생님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흉상이 없어진 것에 갸우뚱거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5학년 한 학생은 그래도 조금은 알았나 봐. 이 학생 5학년 무슨 북한 논란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대답했대요. 북한 논란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마이크는 흐린디 이따 선생님께 여쭤봐야겠다라고 말했대요. 아니 뭐 이거 무슨 개그쇼도 아니고 네? 간단하잖아요. 얘들아, 정일성 음악가는 6.25 때 북조선 인민군으로 출전을 해서 북한 인민군을 응원하는 응원 군가를 만든 사람이란다. 대한민국 군인을 잘 죽여라. 유엔군을 죽여라. 대한민국 국민을 죽여라. 그러니까 대남 적화의 대명사다.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이고요. 이거를 자빨들도 부정을 못해요. 이자들이 부정을 못하기 때문에 숨길 뿐이에요. 이걸 말을 안 하죠. 이거 숨기는 게 왜곡이죠. 매우 잘못된 행동을 안 알리는 것도 왜곡이 중에 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 화순군에 사는 주민 황모씨, 64세의 황모씨는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념이 다르다고 해도 정도가 있지. 한 사람 인생 전체를 공산당으로 매도하면 110년이 훌쩍 넘은 그 학교의 역사 명예는 어떻게 되고 또 어린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공산사회주의자를 공산사회주의자라고 하니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죽을 때까지 정일성은 대남 적화 통일을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중국 공산당에 속해서 중국으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기회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안 온 사람이에요. 태어난 것만 광주지 뼛속 깊은 곳까지 공산사회주의를 어떻게 보면 김일성과 같은 생각에 그런 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마오쩌둥을 선전선동하는데 음악을 작곡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정일성을 기리고 있고 저 북계가 정일성을 기리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정일성 흉상 철거에 대해서 좌빨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뭐라고 이제 저의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저보고 구구 유튜버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우파 유튜브 대표님도 구구 유튜브시라고 하고요. 저도 구구 유튜버라고 합니다. 구구라는 단어를 모르나 봐요. 제가 구구였으면요, 그냥 저기 화순에 가서 저 흉상 그냥 망치로 부셔야 되죠. 그게 맞아요.
구구가 제대로 된 구구가 뭔지 모르나 봐요. 이렇게 말로 이 자리에서, 그것도 이 자리에서 올바름을 호소를 하는 게 구구입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올바른 행동이 기사에도 났다. 좌빨 경향신문이 부들부들 이를 갈았다라는 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정율성 도로명 제 2 목표는 이제 정율성 도로명 변경입니다. 그래서 정율성 도로명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고요. 그 남구청장 김병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고 광주경찰서에 정식으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배정이 됐더라고요. 네, 광주경찰서에 수사관에게 배정이 됐고 이제 곧 김병래 구청장 고발인 조사를 제가 받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고발인 조사받는 게 그냥 무턱대고 받는 게 아닙니다. 매우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거를 이제 기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수사관이 판단을 하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고발도 못 합니다. 법을 가지고 고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발인 조사를 받을 때는 밤을 샙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게 있죠. 광주광역시 서구에 101로 6.25 영웅 김백일 장군님의 이름을 딴 101로가 있었는데 광주광역시 서구가 이 이름을 변경해버렸다. 친일파라고. 3개월 만에 그것도 2015년도에 변경을 했었네요. 그런데 공산사회주의자 정일성론은 계속 납두고 있다.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스스로 계속 납두고 있다. 6.25 영웅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그렇게 철거를 하면서 이게 뭘까요? 명목상으로는 친일파 청산인데 이들은 잘못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애국심이죠. 1부터 100까지 오로지 반일이에요. 오로지 반일. 머릿속에 있는 것은 오로지 반일밖에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뭐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일을 부정한다. 이들의 특징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건국일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1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쵸? 김백일 장군님을 친일파라고 그 도로명을 바꿔버렸죠. 광주광역시가.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 더불어공산당에 오히려 더 동족을 잡아서 고문하고 고열에 착취한 친일파들이 더 많은 거 아시죠? 네, 맞아요. 아시죠? 네. 더불어공산당 쪽에 아예, 그 자들은 철저히 그 친일 행각을 숨깁니다. 아예. 이상하죠? 그 자세한 상황은 오늘은 약간 시간 관계상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동족을 잡아서 고문하고 고열을 착취했던 인간들은 오히려 숨어서 더불어공산당 쪽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위정자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매우 잘못된 건데 김백일 장군님과 백선엽 장군님은 잘 아시죠? 그 두 분이 6.25 영웅입니다. 그러면 왜 이 자들이 6.25 영웅인 김백일 장군님과 백선엽 두 장군님에게 지교하게 적개심을 표출하느냐? 공통점이 있죠. 공산당과 싸웠다.
그 두 분의 공통점, 공산당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김일성과 싸워서 나라를 공산화 일보 직전에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일제하에 만주국 간도 특설대 군인 출신이라는 이름으로 그 친일 명단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간도 특설대가 진짜 독립운동가들을 죽였냐? 그걸 아셔야 돼요. 저 좌빨들과 싸울 때 이 간도 특설대가 진짜 독립운동가들을 죽였냐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 사실은 뭐다? 아니다!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이 용어와 기억을 하세요. 좌빨들이 이걸로 공격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도 간도 특설대는 독립운동가들을 죽이려고 만든 군대가 아닙니다. 일제 만주국의 군대인 건 사실이에요.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만주국의 일제하에 만주국의 군대였던 간도 특설대, 백선혁 장군님과 김백일 장군님, 박정희 대통령님, 이걸로 이제 친일파라고 하는데 이 간도 특설대는 독립운동가를 죽인 군대가 아니었다. 진짜 독립운동가를 죽이려고 했던 그 부대는 간도 토벌대입니다. 일본의 간도 토벌대가 일본의 조선 침략 부대로 간도 토벌대가 진짜로 그 독립군을 토벌하려고 만든 군대였다라는 거. 우리 백선엽 장군님과 김백일 장군님은 간도 특설대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왜곡이죠. 이 자들은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좌파 단체들이 민족정기, 친일파 청사 눈낸 것은 진짜 친일파를 미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간도 특설대는 뭘 토벌했느냐? 중국 공산당의 전신인 팔로군과 싸운 거예요. 팔로군. 그 중국 공산당. 예. 그 중국 공산당 전신인 팔로군과 싸운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김백일 장군님의 101로를 변경했던 광주광역시 서구, 그렇게 친일파 청산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3개월 만에 도로면병을 바꿨는데 6.25 침략자 선동가 나팔수 정일성로 변경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렇게 떠드는 5.18 정신, 제가 정일성 민원을 하면서 느낀 거, 5.18 정신이라고 말하면서 진짜 그들이 해온 것은 정일성 사업이었다. 정일성 빨갱이 사업이었다. 그 수준입니다. 딱 그 수준이에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 행위의 결과가 뭡니까? 국민 여러분, 그들이 해온 게 뭡니까? 수백억의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정일성 빨갱이 사업한 것입니다. 결과물이. 그런데도 헌법에 수록하려고 합니까? 강기정, 지금도 정일성 빨갱이를 선양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일성 민원인을 악성 민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말하는 정신,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두룩해요. 왜 헌법 전문에 수록하면 안 되는지 이유가 수두룩합니다. 상식적인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일성 사업의 뿌리를 제가 이렇게 열심히 뽑는 데에는 바로 광주광역시에 뿌리 내리고 있는 잘못된 이거에 대한
반격이라는 것입니다. 강기정 깜빵갈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반국가 단체 구성원인 정일성을 지금도 선전하고 있고 선양하라고 있는 강기정은 깜빵에 가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강기정 구속! 강기정 구속!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강기정 구속! 강기정 구속! 빨갱이 정일성을 선양하는 강기정 구속! 강기정 구속! 말도 안 되는 정신 헌법 전면 수록하려는 강기정 구속! 강기정 구속! 이것이 건전한 국가 안보관과 상식을 가진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진짜 국민을 걱정하는 지도자는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는지 이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공무원 연금 개혁, 제가 저번 주에는 국회에서의 박근혜 대통령님 연설을 들려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뉴스에서 다시 그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제 아마 회의했던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 다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정확히 하루에 80억씩 적자나는 거에 대해서 언급하신 그 부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공무원 연금은 매일 80억 원씩 적자가 생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박 대통령에게 공무원 연금 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당장 손대지 않으면 국민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해도 하루가 늦어질수록 매일 80억 원씩, 그러니까 오늘도 80억 원의 보존액이 들어가고 있는 연금입니다. 국회가 시한 내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 원씩, 5년 후에는 매일 200억 원씩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하지 않으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비록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가와 국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청년들이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이중구조의 노동시장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노사정에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네, 진짜 대한민국 국민과 이 나라를 걱정하면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연금 개혁에 손 안 댔다면 가슴 치며 후회했을 것. 박근혜 대통령님의 어둠을 지나 미래로 이 회고록에 있는 부분입니다. 늦으면 늦어질수록 개혁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나는 2014년 2월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군인, 사학 등 3대 연금 개혁 계획을 핵심 과제로 꺼냈다. 당정, 청은 우선 공무원 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공무원 연금부터 먼저 메스를 대기로 한 것은 이유가 있다. 연금은 다른 나라도 낸 것보다는 조금 더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차이가 크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의 공무원 연금이다. 2014년 당시 공무원은 자신이 낸 돈보다 4배 많은 연금 총액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1990년대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액수가 커지는 거예요. 이 적자의 액수가. 그런데다가 더 노령화,
탄핵까지 되는 추세 때문에 거센 반발이 나오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내 재임 중 이걸 안 했다고 해서 심하게 욕먹을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힘든 일은 다 밀어놓고 임기를 마친다면 무엇 때문에 대통령을 하려고 했냐는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나라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데 살림에 구멍이 나는 걸 알면서도 나 몰라라 하면서 방치할 수는 없었다. 비난을 듣더라도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진심입니다. 이런 분이 국정농단입니까? 이런 분이 헌법소 의지가 없는 분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국민 여러분, 8년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부당했다라는 것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속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 불법 사기 탄핵에 가담했던 자들이 지금 떵떵거리면서 지금도 이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니 그런 불법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사기 탄핵으로 대통령 된 자 문재인,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찌째명, 그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상황 놀이하고 있고 야당의 당대표가 되어 있고, 또한 지금 권력을 잡고 있지만 윤석열 또한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거짓 수사, 뇌물죄 뒤집어 쓴 거 마땅한 책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불법 사기 탄핵에 대해서 침묵을 하시면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헌법이 무너진 상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부당했다, 잘못된 불법 사기 탄핵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그 당시에 그 불법 사기 탄핵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 부끄러운 자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애국 선배님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외치셨던 구호, 탄핵 무효, 1917년 아니죠, 2017년이죠. 2017년 3월 10 안국 항쟁 5분께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안국 항쟁으로. 그분들의 핏소리가 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바람은 하나였습니다. 헌법 수호!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 없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탄핵 당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이 무너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구호가 탄핵 기각이었습니다. 탄핵 기각. 그 이제 탄핵이 되신 이후에 탄핵 무효를 주구장창 8년 동안 외치셨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미래세대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외칠 수 있는 구호가 바로 이 구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얘네들도 이 구호 앞에 뭐라고 못해요. 왜냐? 자기들이 한 거짓말들이 다 들통났거든요. 탄핵 무효 구호? 자빨 촛불들이 뭐라고 못한다니까요. 자기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이재용 무죄, 경제 공동체와 묵시적 청탁. 여러분들께서 지금 객관적 사실이 이렇게 명확하고 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중립적 입장에서 쓰신 이 어둠을 지나 미래로 또 잘못한 건 잘못한 걸 인정하시면서 쓰셨어요. 인재를 잘못 쓴 거에 대한 반성도 여기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썼던 거, 너무 믿어서 잘못 썼던 거에 대한 후회, 반성도 다 있습니다. 이 어둠을 지나 미래로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오히려 통진당을 해체시켰습니다. 해산시켰습니다. 저는 진짜 저 인민의힘과 더불어공산당도 통진당급으로 봅니다. 오늘 보세요. 저 광주에 내려간 그 이명규 변호사님이 진격의 변호사에서 이 쓰는 용어가 저는 되게 속이 시원한데 저 작것들, 저 작것들이 광주에 내려가서 뭐 했는지, 또 국민을 속이고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고 저 작것들이 광주에 내려간 거 보십시오. 저 더불어공산당과 인민의힘은 저 통진당과 같은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해체시켜야 됩니다. 정통 자유우파 당이 나와야 돼요. 5.16 군사혁명이 왜 있었습니까? 저런 작것들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정신을 5.16 군사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그 시대적 배경, 지금 이런 시국이었던 거예요. 예? 한 놈도 위정자라고 하면서 제대로 대한민국 걱정한 사람이 한 인간도 없었다는 거죠. 오로지 잡것들, 빨갱이들, 저 북계 친중 매국노, 친북 매국노, 득실득실. 제목, 들뿌리 대자. 애국민이여 일어나 들뿌리 대자. 풀숲에 숨어있는 해충, 악충들을 모조리 태워버리자. 작은 산불은 더 큰 불을 일으켜 맞불로 진압해 버리듯 허접한 촛불을 들불로 꺼버리자. 거대한 파도가 되자. 쓰나미를 이길 수 있는 방파제는 없다. 역겨운 붉은 세력들의 집구석을 쓸어버리자. 애국민이여 일어나 함성을 치자. 부정선거, 부정취업, 부정정치, 부정탄핵, 부정입법 박살내고 주권을 회복하자. 한산도 앞 바다에서 12척의 배로 외적 73척 중 47척을 침몰시키고 12척의 외선을 빼앗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처럼 우리도 걸기에 하객진을 펼치자. 눈에는 눈으로, 주먹에는 주먹으로, 죽음에는 죽음으로. 70년 세월이 흘러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기대도 말고 희망도 품지 말고 요행도 바라지 마라. 속고 또 속고 또다시 속을 뿐이다. 용사는 죽었다. 우리가 용사다.
정의도 죽었다. 우리가 정의다. 법치도 죽었다. 우리가 법치다. 6.25 참전용사는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껏 대우받은 5.18 세월호 이태원의 원한은 언제 만족하려는지 폭탄을 가슴에 안고 북객은 탱크에 뛰어들어 산화한 12용사는 기억조차 하지 않도다. 5.18 임을 위한 노래가 애국가보다 더 존경받고 애국가 부른 가족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나라. 이게 나라냐? 애국민이여 일어나 함성을 지르다. 함성이 안 통하면 몽둥이를 들자.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다. 죄놈 조인도 물어뜯는 미친 개는 몽둥이로 두들겨 패 버려야 한다. 양심의 가책은 없다. 애국민이여 일어나자. 기회는 지금뿐이다. 당장 일어나 들판을 태우는 들뿌리 되자. 들뿌리 되자. 들뿌리 되자. 2024년 5월 18일 빈손. 제일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기억선을 주를 떠나가 나가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묻은 세상을 벗고 고기를 선을 가네.